자바 원시 타입. 자바 원시 타입. 자바에는 크게 타입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 네. 원시 타입은 변수로 생각하면은 변수의 값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참조 타입은 변수의 값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전체 존재하는 모든 타입이 크게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은 나눠지게 되겠고, 자바에는 총 몇 가지의 원시 타입이 있다?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정수 4개, 부동소수 2개, 문자 하나, 그리고 논리형 하나,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시 타입들은 값 타입이고요. 값 타입. 즉, 값 타입이라는 것은, 값 타입이 아니라 원시 타입의, 말이 또 헛나오는데, 원래는 이 원시 타입의 반대되는 개념은 복합 타입이에요. 그리고 값 타입이라는 거의 반대말은 참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개념이. 그래서 원시 타입이라는 것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거고, 복합 타입은 값을 여러 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의 원시 타입들은 다 값 타입입니다. 값 타입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고, 이제 값 타입은 변수 자체의 값을 유지하는 거고, 참조 타입은 변수 자체의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거고, 자바에는 원시 타입이 8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 8가지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의 원시 타입의 특징. 원시 타입에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바를 어떤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하는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크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컴퓨터 환경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돌리든지 항상 결과는 같습니다. 이 컴퓨터에서도 오버플로 나면 다른 컴퓨터에 가도, 다른 장치에 가도 자바를 쓰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C나 C++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프로그래밍 하는 환경에 따라서 인트가 차지하는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그 컴퓨터에 가장 알맞는 크기를 인트 크기로 쓰게 됩니다. 부호가 있는 정수 타입만 제공합니다. 언사인드 개념이 없다. 그리고 문자형의 기본 코드는 유니코드이다. 기존의 C보다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죠. C와 비교해서는. C는 70년대 만들어진 언어이고, 자바는 그보다 훨씬 별로 얼마 안 됐으니까, 시작할 때 아스키 코드라는 것 말고 그 당시에 보급되고 있던 유니코드라는 것을 기본 코드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는 요 원시 타입들 제외하고 모두 참조 타입이고, 이 참조 타입은 또 다른 특징은 모두 객체들로 모델링이 됩니다. 객체들로 모델링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객체로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바 5부터는 오토박싱, 언박싱, 자동 포장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원시 타입을 상황에 맞게 그때 필요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객체를 다시 원시 타입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객체들을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들 래퍼 클래스에는 각 원시 타입과 관련된 상수와 유용한 메소드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들과 메소드들을 우리가 원시 타입 처리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수. 자바에는 총 몇 가지 정수 타입? 4가지가 있습니다. 바이트, 쇼트, 인트, 롱. 각각 몇 바이트예요? 바이트는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그리고 롱은 8바이트. 딱 4가지 존재하겠고, 저것은 저 차지하는 공간은 컴퓨터의 크기, 그러니까
컴퓨팅 환경과 무관하게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중에 기본 타입은 int입니다. int. 그래서 그냥 정수 상수를 우리가 쓰게 되면 10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얘는 무슨 타입으로 간주돼요? int로 간주가 됩니다. int. 기본 타입이라는 건 10.5 얘는 부동소수죠. 부동소수의 기본은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블 타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수를 쓰면서 기본 타입이 아닌 다른 타입을 표시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여기다가 수식어들을 붙이게 됩니다. 뭐 이런 F, L 뭐 이런 거 붙이게 돼요. 부호가 있는 정수 타입만 존재를 합니다. 정수 타입.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 알겠지만 이해보수 표현법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해보수 표현법. 이해보수 표현법 아세요? 다 알죠? 안다고 치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맨 첫 번째 비트는 뭘로 간주해요? 부호 비트다.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를 써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4비트가 있으면 얘까지 카운트해서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unsigned의 경우에는 0000부터 원래 1111까지 해서 0에서 15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15까지인데 만약에 이제 자바에는 이런 unsigned 타입이 없으니까 음수와 양수를 같이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은 양수, 음수가 있게 되는데 0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수의 개수와 음수의 개수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표현법을 쓰든지 간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표현법 중에는 같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같게 만들면은 우리가 16비트면은 몇 개의 값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를 안 쓰는 거예요. 중복해서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건데 그러면 낭비가 되니까 이해보수 표현법은 가능한 모든 그 값들을 다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에서 음수가 늘 하나 더 많게 돼요. 음수가 하나 더 많게 됩니다. 하나 더 많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수와 양수가 대칭적이지 않다.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수를 사용할 때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n이 뭐가 들어오면 문제가 돼요? n이 이렇게 했을 때 n이 뭐가 들어오면 문제가 돼요? 대칭적이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8이 들어오면 ABS를 하면 절대값을 취하게 되는데 원래 마이너스 8의 반대는 대칭이 되면 뭐가 돼요? 8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쓰는 요 4비트로 치면은 범위에 8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 범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정수상수는 10 이렇게 쓴 거는 얘는 뭐예요? 몇 진수로 표현된 거예요? 10진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진수는 10진수예요. 10진수지만 컴퓨터는 10진수보다는 2진수, 8진수, 16진수를 더 선호합니다. 컴퓨터는 0과 1, 0과 1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2진수, 8진수, 16진수로도 상수들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표기할 때는 앞에다가 0B, 0X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10진수로 얘는 얼마예요? 공비 10. 그럼 10진수로 얼마? 나랑 얘기하기 싫지. 공비 10, 10진수로 2? 2죠. 2가 되겠죠. 그렇죠? 010은 8진수잖아요. 8진수. 그럼 얼마? 8. 얘는 16. 얘는 10이에요. 그렇죠?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 뭘 붙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는 주로 뭘 써? 얘를 주로 쓰죠. 10진수를 써요. 근데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하냐에 따라서는 다른 진수로 표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딴 얘기인데, 정보보호 시간에 지금 알겠네. 정보보호 시간에 내가 이런 데이터 해줬어요. 막 01, 02, 02, 07 막 이렇게 해서. 그럼 얘를 뭘로 생각해요? 이게 무슨 10진수로 생각할까? 10진수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13 썼는데 이 13을 13으로 해석해서 그 문제를 풀더라고. 4학년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얘는 13이 아니죠. 그렇죠? 13이라는 건 16진수로 하면 13이 아니라 19가 되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뭐 마음이 급했는지 그냥 얘를 13을 그냥 13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참 0x 앞에다 붙여줬어야 되나?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 확률에 따라서는 우리가 꼭 10진수로 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걸 많이 언어들이 제공합니다. 숫자가 길다 보면 숫자를 눈으로 봤을 때 얘가 정확히 얼마인지 눈으로 잘 안 읽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문서 같은 데는 콤마를 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콤마를 써서 수치를 나타내는데, 프로그램에서 콤마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콤마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들마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데, 자바는 뭘 써요? 언더스코어를 써서 숫자마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언더스코어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쓰지 마세요. 보통은 세 자리마다 쓸 때는 쓰는 거지. 이게 언더스코어가 되니까 매 자리마다 언더스코어 넣어도 되나 해볼 수 있는데, 해도 되긴 되겠죠. 이게 뭐 규정상 세 자리씩 안 넣으면 에러 주고 이런 건 아니고. C뿔은 11부터는 요거 대신에 여기다가 요거 위에 따옴표, 작은 따옴표 하나짜리를 써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요 계산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int 타입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범위가. 그리고 이 값들을 내가 알고 싶으면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많이 쓰다 보면 그냥 외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는 얘를 직접적으로 안 쓰고 요걸 씁니다. 요 상수를 써요. 요 상수는 어디에 정의된 상수예요? 인테저라는 클래스에 정의된 상수고, 이 인테저가 무슨 클래스일까? 정수를, 원시 타입 정수를 객체로 바꿀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인테저입니다. 인테저. 그리고 인테저는 자바 랭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를 쓰고 싶으면은 임포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임포트를 안 해도 됩니다. 자바에는 자바 랭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들은 임포트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그래서 정수를 사용할 때는 정수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최대값, 최소값이 있고 그 정수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과 최소 사이 중에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7부터 마이너스 8까지는 다 나타내는 거죠. 나타낼 수 없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 있는 수는 다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3하고 5는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 수죠. 근데 3 더하기 5를 하면 어때? 범위를 벗어나죠. 그렇게 범위를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오버플로우 나면 프로그램이 죽을까요? 프로그램 안 죽습니다. 0 나누기를 하면 프로그램 죽어요. 자바에서. 그렇지만 오버플로우가 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죽진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죽지 않지만 어떻게 될까요?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하겠죠. 이 값이 8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값이 돼요. 보통 음수가 돼버려요. 그 8이라는 8이 되면 1000일 텐데 얘를 2의 보수로 해석하게 되면 이 앞에 1이 뭐예요? 부호값이죠. 그러니까 음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음수가 돼버려요. 음수.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 n이 이렇게 되면 이 n은 이 범위에 있어요. 근데 얘 두 개를 곱하면은 원래 양수 곱하기 양수는 뭐가 돼야 돼? 양수죠. 근데 출력해본 결과가 어떻게 돼? 음수가 나왔죠? 이건 왜 이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래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할 때는 오버플로우를 주의해야 된다. 얘도 오버플로우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오버플로우 일어나요? 이 얘는 절대값은 n이 최소값. 최소값을 가질 때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짜놓으면은 최소값일 때는 오버플로우가 난다. 마이너스 8을 줬을 때 8이 안 나오고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대입할 때 상수를 대입할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검사를 해줘요. 1바이트니까 1바이트면은 8비트예요. 그럼 0에서 255 언사인드로 치면 사인드로 치면 127에서 마이너스 128이에요. 그럼 200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이 바이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이러면 컴파일러가 문법 오류를 줘요. 문법 오류. 그런데 만약에 둘 다 10 합시다. 그럼 A 곱하기 B 하면 바이트 곱하기 바이트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아까 똑같이 해놨는데 200이잖아요. 200. 근데 이게 200이지만 이 자체를 컴파일 과정에 계산해서 오류가 있다 없다라고는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만 오류를 검사해요? 대입할 때는 상수일 때만, 상수식일 때만 검사를 해준다. 상수식이 아닐 때는 대입하는 과정에서 실행 시간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고, 아까 스킵한 거지만 여기 경우에 n 이퀄 n 곱하기 n이에요. n은 바이트예요. 바이트 곱하기 바이트인데 자바에서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인트보다 작은 것들은 인트로 바꿔서 계산하게 됩니다. 인트로 바꿔서 계산을 해요. 캐릭터 바이트 쇼트면은 인트로 바꿔서, 자동으로 인트로 바꿔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은 바이트 곱하기 바이트지만
바이트 곱하기 바이트로 안 하고 처리하고 인트 곱하기 인트로 처리해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인트 곱하기 인트는 인트예요. 인트를 바이트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얘는 문법 오류를 주게 됩니다. 문법 오류를 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캐릭터는 그렇다 치고 바이트와 쇼트는 왜 인트로 바꿔서 처리할까? 그냥 그럼 뭐하러 바이트와 쇼트를 쓸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바꿀까요? 바이트와 쇼트를 인트로 바꿔서 처리해요. 그럼 뭐하러 선언할 때 바이트로 선언하고 쇼트로 선언할까? 인트로 바꿔버릴 텐데. 왜 그럴까요? 인트의 크기는 원래 뭘 의미해요? C나 C++에서. 그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가장 좋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CPU 아시죠? CPU 안에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옮겨갈 때 어디에 저장돼요? CPU 안에. 몰라? CPU 안에 어디 저장돼? 아이, 진짜. 컴맹들인가? 메모리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메모리가 CPU에 와야지만 CPU가 갖고 뭔가 할 수 있죠. N 곱하기 N 하려면은 메모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CPU 안에 가 있어야 돼. 그럼 원래는 컴퓨터 구조 안 배웠나 아직? 컴퓨터 구조를 안 배웠어도 컴퓨터 개론이나 뭐 다른 수업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은 원래 이 CPU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레지스터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캐시에서 레지스터로 옮겨가요. 그런데 이 레지스터의 크기는 무슨 크기일까? 32비트는 32비트고 64비트 64비트 컴퓨터예요. 그러면 요만한 데이터 쇼트를 갖고 와도 이 레지스터 하나에다가 여러 개 값을 넣을 수는 없어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할 거 아니야. A 레지스터 더하기 B 레지스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장 효과적인 건 뭐예요? 인트로 가는 거예요. 인트로. 그러니까 어차피 CPU 안에 가서는 조그만 단위로 계산은 안 해. 어차피 무슨 단위로? 인트 단위로 해요. 인트 단위가 그 컴퓨터가 갖고 노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환되는 단위. 기본 단위가 인트.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64비트, 32비트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32비트 컴퓨터는 기본 레지스터 크기가 몇 비트? 32비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바이트하고 쇼트로 뭐하러 데이터를 표현할까? 왜 쓸까? 바이트와 쇼트를. 계산할 때 어차피 다 인트로 바뀌는데 뭐하러 바이트와 쇼트를 쓸까? 뭐하러 쓸까? 데이터가 CPU를 계산할 때만 필요해요? 저장할 때도 사용되고 데이터를 원격에 있는 컴퓨터한테 보낼 때도 사용이 돼요. 그때는 쇼트로 보내는 게 그러니까 쇼트로 보내는 게 인트를 보내는 것보다 어때? 효과적이겠죠. 2바이트 주는 게 4바이트 주는 것보다 효과적일 테고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다 그러면 인트를 저장하는 것보다 쇼트를 저장하는 게 공간을 얼마 차지해? 더 작게 차지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CPU에 들어가서는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타입, 인트보다 작은 타입을 쓴다는 것은 계산을 뭔가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파일 시스템이나 통신할 때, 데이터를 전달할 때 좀 더 작은 크기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갖고 오고 보내고 받고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계산은
기본적인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쓰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수를 가지고 놀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예요.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를 내가 문제를 생각했을 때 오버플로우를 만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 오버플로우. 식을 세웠어요.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식을 세웠어요. 식을 세웠는데 얘가 오버플로우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버려둬? 그럼 오버플로우 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 더 큰 타입을 쓰는 거예요. 하나 더 큰 타입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인트를 받는 게 아니라 롱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받은 인트는 인자는 범위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오버플로우를 해결해봐. 해결 못하지만 만약 그래도 오버플로우가 안 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long 템프 해가지고 템프에다 n을 더해요. 그 다음에 이 템프가 0이면 뭐야? 템프고, 아니면 마이너스 템프예요. 그러면 long에는 마이너스 8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들어왔을 때 8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8은 인트에는 존재를 안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템프가 뭐 인트 맥스보다 크면 뭘 리턴하면 돼? 그냥 인트 맥스 리턴하는 게 원래 괜찮으면 인트 맥스 리턴하도록 하게 되면 여기서는 오버플로우 나지는 않겠죠. 근데 정확하지는 않겠지. 그렇죠? 마이너스 8이 들어왔는데 답으로 뭘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짠 건? 답으로 마이너스 8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짜면 답을 뭘 주겠다는 거야? 원래 8을 줘야 되는데 뭘 주겠다? 7을 주겠다는 거예요. 7을 주겠다는. 하나 더 큰 타입을 써서 8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고 8을 반환하면 안 되죠. 그 오버플로우 계속 나니까 7로 반환해 주겠다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방법. 하나 더 큰 타입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봅시다. 예. 이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요? 코드 리뷰 쫙 보고 얘는 저거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야? find. 뭘 찾아? 배열에서 뭘 찾아요? 요 값을 찾는 거예요. 요 값 찾는데 전제는 이 배열이 정렬되어 있어요.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이 알고리즘 쓸 수 없습니다. 정렬이 안 돼 있을 때에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돼? 순차 검색을 해야 돼. 하나씩 비교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씩 비교해서. 그러면 비용이 뭐에 비례해요? 리스트의 크기에 비례하지. 그래서 n에 비례한다 그러고 그 비용을 우리가 빅O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ON이 되는 거예요. 선형 비용. 입력 크기에 비례한다. 근데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뭐예요? 이진 탐색, 이진 검색. 영어로 하면 바이너리 서치예요. 그래서 어디를 검색을 먼저 해요? 중앙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찾는 게 중앙보다 크면 어디로 가요? 위로 가야죠. 그럼 한번 선형 이렇게 있을 때 하나씩 비교하면은 한 번에 배제된 후보가 몇 개야? 한 번에. 하나가 배제가 돼요. 얘랑 비교하면 얘가 아니야? 그럼 얘만 버리는 거고 나머지하고 다 해야 돼. 근데 정렬되어 있으면 얘랑 딱 비교했어요. 근데 얘보다 커. 그러면은 배제되는 후보가 몇 개야? 전체 크기의 반이 배제가 돼요. 그래서 후보가 매번 검색할 때마다 몇 개 줄어요? 반씩 줄어요.
그럼 반씩 줄으면 그거의 비용은 뭐가 돼요? 로그 n이라는 게 돼요. 여기 로그 n은 여기서 2, 기저 2. 그래서 뭐 1024, 2의 10승 얘가 있다. 그럼 최악의 경우 몇 번 비교하면 찾을 수 있어요? 10번. 10번 비교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 로우 하이.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하이예요. 그럼 이 중앙 위치에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앙 위치에 있는 데를 가야 돼. 그럼 중앙 위치를 계산하려면 로우 플러스 하이 나누기 2예요. 어? 그러면 미드 찾는 공식은 틀려요, 맞아요? 중앙 위치 찾는 공식.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이거의 문제는 뭘까요? 로우 플러스 하이. 나누기 2. 저거의 문제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 배열의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배열의 범위는 정수 범위이다. 그러니까 정수 범위면은 아까 얘기한 0에서 2 뭐 어쩌고저쩌고 요 크기라는 거예요. 배열의 크기가. 그러면 요 중앙에 갔다가 뭐 어디 가겠죠. 근데 예를 들면 요 중앙보다 커. 그래서 로우가 요쪽에 있고 하이가 뭐 요쪽에 있어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로우와 하이를 더하면 정수의 가질 수 있는 범위의 반보다 커. 로우 하이가 둘 다. 그럼 둘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오버플로우가 납니다. 그럼 오버플로우 나면은 미드 값이 뭐가 돼요? 음수가 돼요. 그럼 리스트 마이너스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죽어요, 프로그램. 세 개는 음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이 문제는. 아까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딱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알고리즘대로. 돌릴 때 웬만하면 잘 돌아가는데 좀 큰 예제를 들면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쭉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수 계산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를 찾아. 이거 찾았어. 얘는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어. 두 개의 정수의 합은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다. 그쵸?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정수 두 개를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플로우 나진 않아요. 얘 범위를 잘 봐야 돼. 이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범위를. 그래서 오버플로우 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얘 다 뭘로? 롱으로 바꿔주면 오버플로우가 안 나요. 오버플로우가 안 납니다.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는 4바이트 범위인데 바이트 범위를 얼마 늘렸어? 8바이트 늘려놨죠. 4바이트 안에서 놀고 더해도 일로 나갔다가 마이너스 2, 나누기 2하면 다시 들어와요. 근데 얘는 어디서 에러나는 거야? 더할 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롱으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게 자바가 아니다. C다. 그러면 얘 롱으로 바꾼다고 해결될까 안 될까? 그건 몰라.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알 수 없어요. 어떤 컴퓨터 환경은 인트와 롱이 둘 다 4바이트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롱으로 바꾸나 인트나 범위가 같아 버려. 그러면 에러가 해결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그런 컴퓨터에서는 롱을 쓸 수 없고 뭐 언사인드로 바꿔도 좀 가능성이 있고 언사인드가 또 애매모호하면은 뭘 쓸 수 있어요? 더블 쓸 수 있어요. 더블. 근데 그렇게 이 인트를 롱이나 더블로 바꾸면 무슨 문제가 될까? 오버플로우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바에서는 인트는 롱하고 확실히 달라요. 4바이트, 8바이트니까. 인트 쓰는 데서 오버플로우 날 때 우리가 노는 범위가 다 인트다. 그럼 그냥 롱 쓰면 다 해결돼.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 이렇게 되면? 속도가 느려져요. 컴퓨터는 뭐가 좋아? 인트가 좋아요. 롱 놀면 레이서 또 두 개 쓰고 막 이래야 돼. 복잡해져요. 부동소수다. 그러면은 부동소수 알고리즘은 더 복잡해요.
회로가 또 달라버려. 그래서 안 좋아.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식을 바꾸는 거예요. 식.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꾸면 절대 오버플로가 안 납니다. 얘랑 똑같은 값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하이 마이너스 로 양수예요. 그럼 두 개 마이너스 하면은 오버플로 날 수 있을까? 날 수가 없죠. 하이가 늘 큰 값이고 오버플로 날 수가 없어요. 나누기 하면 커지지 않고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 작아진 값을 로우에 더해봤자 안 나요, 오버플로가.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성능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슬기롭게 해결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간단한 거고 보통 C부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공부할 때 무조건 배워야 되는 요소인데 안 배우실 수도 있고 정수 쓸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정수 갖고 계산식 할 때 뭘 주의해야 돼요? 오버플로우를 주의하셔야 돼요. 범위를 벗어나는 거.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내가 만든 식 중에 오버플로우 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럼 그걸 해결해야 돼. 안 해결해야 되면 안 되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더 큰 타입을 쓴다. 근데 이거는 자바에선 동작할 수 있어도 다른 언어는 또 그 언어의 특성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식을 바꿔서 동일한 결과를 얻지만 또는 유사한 효과를 얻지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요.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바에는 이런 타입도 있어요. 빅 인테저라고 하는 타입. 얘 쓰면 절대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성능이 더 떨어져. 성능이 더 떨어져요. 성능이 더 떨어져. 너무 열을 내서. 리트 코드 218번인가? 218번인가? 278번 있다. 278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first bad 버전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스프풀 한 사람은 봤을 테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버전들을 개발해요. 근데 여기서 꽉 났어. bad 버전이 됐어요. 그럼 이 이유는 다 bad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 첫 번째 bad 버전이 어디인지를 찾는 거예요. 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 무식한 방법은 하나씩 찾는 거예요. 하나씩. 그쵸?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찾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초가 걸립니다. 시간초가 걸려요. 선형 검색으로 짰다, 이 문제를. 근데 뭐가 돼요? 시간초가 걸려요. 그럼 선형 검색을 해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선형 검색으로 어떤 문제가 안 풀려. 검색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진 검색을 쓸 수 있나를 봐야 돼요. 얘는 이진 검색을 쓸 수 있어요. 딱 왔는데 bad야. 그럼 아래에 첫 번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진 검색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진 검색을 써서 이렇게 짜서 제출했는데 프로그램이 죽어버려요. 통과가 안 돼. 이거 왜 통과 안 될까? 이거는 여기서 오버플로우 나서 그래요.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가 코드를 제출하면 통과될까 안 될까?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진 검색할 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오버플로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정수 A와 B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고 싶어요. 누가 더 큰지. 그러면은 얘를 이용할 수 있죠. 얘 원선자. 그러면 얘가 true면은 A가 큰 거예요. 근데 false면 뭘까?
false면 무슨 의미예요? false면 무슨 의미예요? 이게 false다. 그럼 A는 B랑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될 때 얘를 안 쓰고 빼기를 쓸 수도 있어요. 빼기를 써요. A-B. A-B를 빼기를 해요. 그럼 얘가 양수다.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큰 거죠. 이코도 0이다. 그러면 뭐예요? A와 B는 같은 거죠. 그렇죠? 음수다.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예요. 이해됐어요? 언제 또 이런 이해돼요? A-B? 우리가 비교할 때 많이 쓰는 연산은 뺄셈이에요. 뺄셈. 근데 이 A-B는 오버플로우 가능성이 있나 없나? 있어요. A와 B가 서로 양수다. 그럼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얘도 음수일 수 있고 얘도 음수일 수 있고 양수일 수 있으면 마이너스 하면은 이거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그리고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야. 그러면 플러스에서 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A-B를 하면 양수면 뭐, 0이면 뭐, 음수면 뭔지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나는 거야?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쓰시면 딱 돼요. 인테저 컴페어라는 함수를 쓰시면 정수 두 개를 비교할 때 A가 크면 1, A와 B가 같으면 0, B가 크면 마이너스 1을 줘요. 오버플로우 절대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요때에도 A-B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A-B. 그래서 정수를 쓸 때는 늘 머릿속으로 오버플로우. 이거를 이렇게 되뇌기면서 그 오버플로우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long만 전미사가 있고 short와 byte는 전미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수 쓸 때 이 상수는 short로 해석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byte로 해석하라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10 쓰면 10은 바이트 범위 안에 들지만 그 10은 int예요. 근데 10L이면 그거는 바이트가 아니라 10L은 뭐예요? long type. 8바이트로 10을 표현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